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현대차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와, 이런 동작까지도 가능해?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성능에 대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2028년도에 3만 대, 시장에서는 2.5만 대 정도 이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는 사실 30만 원대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00만 원까지 얘기도 하죠. 삼성전자도 아마 속도를 올릴 겁니다. 아마 1분기 때 실적 발표 이후에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은 새로운 그 로봇 사업부 신설 법인이 생겼죠. 그만큼 이쪽에 실제적으로 드라이버를 좀 걸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로보틱스를 좀 보는 것도 맞고, 사실 5월 달에는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들이 세게 움직였죠. 이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보턴 다이나믹스 이제, IPO 관련, 6월 달에, 결정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움직였고, 그리고 현대 오토베어가 움직였고, 대다수의 이제 HM 만도나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게 아직 사실 끝난, 그거는 모멘텀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마 지금 현대차에서 하는 그룹 합동 IR이 6월 말쯤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최근에 젠슨왕이 와가지고 CEO가 와가지고 로보틱스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시장이 좀 컸던 부분이었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잠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내러티브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 흐름도 크고, 아직 가장 로봇주들에 대한 그냥 큰 어, 노이즈가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증설을 해야 되고, 실제로 R&D 개발도 계속 해야 되고,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내외적인 좀 리스크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변동수가 굉장히 크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대차도 지금 아직 60만 원대 다시 좀 되돌림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마 합동화해서 나올 때 부분들이 향후에 중간 지수사 전환이나 보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결정들, 이게 좀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최근에 조금 아직 좀 재료 공백기 구간이었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 좀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현대차를 작년 연말부터 이제 보시면 아마 25만 원대에서 가파르게 70만 원대까지 왔죠. 그게 기존의 정통 OEM 업체들과 피어 그룹에서 우리는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피어 그룹이 같이 비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성장 기대감을 시장에서 많이 좀 부여가 되어 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라스 관련해서도 저번에 이제 기아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나와졌고, 최근에 JP모건 글로벌 이제 그 박람회에서도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이제 메인 벤더로서 실제적으로 지금 알테라스가 대략 한 2억 한 6천만 정도 수준이니까 한 대당 이건 크죠. 이게 제가 알기로 옵티머스 3세대가 한 제가 한 5천에서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기 2천만 원 유니트리 로보티스가 지원이 2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이 크죠. 그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공정에 들어가는 그 투입 로봇에 대한 그 성능 자체가 애초에 다릅니다. 아트라스는 흔히 말해서 산업 현장용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능이 나왔고, 말씀대로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는 하나의 센세이션이죠. 여러 축구 선수들이나 손흥민 선수들이 하는 움직임들이나 이거를 계속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지능 역할을 하면서 라보나 킥을 보여준 장면들, 이게 흔히 말해서 와, 이런 동작까지도 가능해?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성능에 대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2028년도에 3만 대, 시장에서는 2.5만 대 정도 이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라서 단순하게 내러티브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미 가격이 나왔고 판매량까지 하면 P 곱하기 Q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이제 코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현대차는 사실 30만 원대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00만 원까지 얘기도 하죠.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왔던 우리는 도요타랑 비교를 해볼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440조인데 현대차와 기아가 합치면 200조입니다. 여기서 보턴 다이내믹스가 충분히 지금은 170조까지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200조가 넘게 되면은
향후에 도요타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이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서 충분히 차후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주선 대표가 막바지 김포공항에서 했던 인터뷰가 나름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현대차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 쪽에 AI 팩토리 공장 추진을 하는 이유도 그만큼 이제 정의선 회장과 여러 이제 AI 로보티스에 대한 핫작 풍축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뭐 이미 이제 가버렸으니까 뭐 오늘 주가도 조금 뭐 심심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왜냐면은 알파마요 그 자율주행 플랫폼도 사실 엔비디아와 이게 손을 잡는 거고, 이제 박민우 이제 사장도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도 27년 만이나 28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 엔비디아는 물론 이제 이번 제네시스와 관련해서는 영업하러 왔다. 예, 영업한 것도 맞습니다. 영업한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현대차와 그 자율주행 플랫폼을 같이 덩달아 이제 쓰면서 이제 그 로보티스에 대한 AI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앞선 질문들이 보턴 다이내믹스만 얘기했지만은, 현대차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이 시장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뭐 웨이모와 테슬라 로보택시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미 현대차 이 OEM 시장이 깔아놓은 전 세계 공급망이 있는 상황인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생각보다 현대차가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경쟁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치고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위주로 많이 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아마 어느 곳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온 회사들은 몇 군데씩 있긴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로보티즈 회사고, 로보티즈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실제로 캐펙스 투자까지 늘리는 회사입니다. 뭐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뭐 액추에이터 이제 모두 감속기 쪽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옵티머스, G1 그리고 아트라스 이쪽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미 350억 매출이 나왔고, 올해 600억,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작년에 실제로 오더 물량이 30만 대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물량은 20만 대밖에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추후에는 2030년에 우리 100만 대까지 만들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 같이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경쟁을 하려고 해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로봇 전략은 기존의 3년까지는 우리가 내러티브는 조금 맞아요. 점점 내러티브에서 밸류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데 대기업이 참석을 한데, 대기업이 투자를 한데, 정부에서 뭐 밀어준대, 뭐 정부 모멘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단계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의 선별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를 보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최근에 유일 로보티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SK그룹에서도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좀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과정 속이라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그게 하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로봇주도 충분히 좀 하나의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들 로보티즈 말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사실 뭐 그동안 삼성전자에서도 조금 많이 지연됐거든요. 원래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반기에 조금 여러 노이즈가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었죠. 실제로 삼성전자 관련된 그 미공개 관련된 뭐 여러 소송 이슈가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4월에 양산하기로 했던 일정들이 그게 오송 공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떤 지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양산 시점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아마 속도를 올릴 겁니다. 아마 1분기 때 실적 발표에 의해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은, 새로운 그 로봇 사업부 신설 법인이 생겼죠. 그만큼 이쪽에 실제적으로 드라이버를 좀 걸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는 것도 맞고, 그리고 조금은 결이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수술용 로봇을 보게 되면은 큐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는 정형외과 이제 로봇인데, 미국 FDA를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어요. 제가 알기로 3월입니다. 원래 6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 4월에 FDA 승인이 나왔고, 실제로 싱크 서지컬이 이미 파트너사로 작년부터 준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교세라 로봇들, 일본은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교세라 그룹이 이미 작년 6월부터 일본의 승인을 얻었고 지금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량 구매도 좀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큐렉스라는 종목도 조금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현대차 좀 관련주인데 한국 PIM과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삼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어제 화신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지금 하나둘씩 보스턴 다이나믹스들이 밸류체인 공급막들이 좀 여러 콜 테스트 마무리 임박 단계입니다. 그러면 삼연과 한국 PIM 같은 경우도 그 최종 콜 테스트 기간이 좀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 회사들도 숫자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관심 종목으로만 조금 눈여겨봐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